상대가 까다로운 성격을 내가 만났다면 내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내 공부시키는 거니까 상대를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까다로운 사람이 지금 만나서 내가 지금 교류하고 있다면 내 성격을 빨리 들다봐야 됩니다. 내가 내 성격을 모르고 나는 안 까다롭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내가 더럽게 까다로운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인연끼리 만나는 기운이 이게 같아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쳐다보고 어떻다고 흉하는 것은 내한테 그런 게 없는가 빨리 안 들다 보면 지금부터 이상하게 요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그런 사람을 만나는 내 인생을 방해를 합니다. 내를 얼른 돌아보고 내가 이런 걸 찾아내갖고 이런 모습을 내가 몰랐던 게 있었다라는 걸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상대를 원망 안 하고 내 자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안 옵니다. 내가 나를 잡았거든. 우리가 부처 공부가 끝나고 나면 부처를 설명하는 사람은 내한테 절대 안 옵니다. 간센보살 공부가 끝나면 간센보살을 내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인연으로 안 옵니다. 요러하듯이 내 자신의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내 자신을 일끌어 주려고 뭔가 약점 티를 잡는 사람이 안 오듯이 내 그 공부를 내가 아직 덜 한 게 있다면 그는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얼른 그걸 나를 쳐다보기 시작을 하면 그는 안 좋은 인연들은 이제 만나지 않는다. 요런 거니까 절대 상대를 탓하는 것부터 없애라. 상대는 나의 거울일지니 그걸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는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저기 딱 꼬라지 보기 싫어요. 꼬라지 보기 싫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으면 그걸 안 볼 건데 그 자리에서 남아가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걸 탓하고 있어요. 내 질량이 그거를 보고 그쪽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질량이 됐든 경제적인 행편의 질량이 됐든 뭔가가 어떤 환경의 질량이 됐든 모지래니까 거기에서 그걸 보고 지금 있는 거죠. 사람은 질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자연의 저 별은 질량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질량 이동의 법칙, 이거로 이 모든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핵이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람은 질량에 따라서 이동한다. 못 사는 동네에 있다가 질량이 좋아지면 이동해갖고 조금 잘 사는 동네로 이동하게 돼 있고 내가 질량이 높으면 조금 질량을 더 가진 차가 나를 태워서 이동한다. 내가 질량이 모지래니까 여기서 저걸 보고 있다면 너는 지금 늦었다 이러는 거예요. 늦었다. 보기 싫은 거를 보고 있다는 건 내가 그게 멈추는 시간이 오래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동하고 나면 그걸 못 봅니다. 왜? 그쪽에는 그런 환경이 없거든요. 내 자리를 찾아서 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못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지금 견디내야 되는 꼴이 된 거지. 이치가 자꾸 바뀔수록 지저분한 건 없어지는 이치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지금 저 사람 삶이지 내 깨끗한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오래 있어서 이런 거니까 나중에 불평을 하다 보면 나도 지저분하게 살아도 할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꼴이 된다. 조금 힘들더라도 탈피해라. 그 사람들은 좋은데 내가 불평하면 안 돼요. 놔두고 나는 내 자리를 옮겨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새로 보금자리를 틀면 거기에는 내한테 맞지 안 지저분합니다. 남을 뭐라 할 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또 여기가 조금 내 생각에 이렇게 깝깝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또 가야 돼. 내 기운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기운이 작은 데에서 이 활동하는 데는 내한테 안 맞는 거예요. 자리를 찾아야 된다. 남을 탓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네가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리를 빨리 찾아서 탈피해라. 그러니까 내한테도 약점이 없는 것 같지만 네 환경의 조건이 그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약점이 안 나오는 것이지 네한테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공부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상대가 나를 지금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잘못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떤 환경하고 내가 사는 조건하고 여기 안 맞았을 때 아주 이게 까칠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런 걸 보고 있다면 지금 내한테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다음에 내한테 이런 환경을 줄 것이고 내 것도 튀어나오게 만들 것이고 요걸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희생 속에서 그걸 걸음 삼아서 내가 커라 이 말이죠. 여기 대자연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대의 약점을 약점이라 보지 말라는 거죠. 약점이라 보지 말고 이 환경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요런 걸 보면서 이걸 사랑할 줄 알고 이걸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요렇게 해서 내 공부를 하라. 이러면 내 실력이 갖추어지고 내가 빛나기 시작을 한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지 방법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안 된다고 짜증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맞붙여 놓은 겁니다. 니도 콧대 세고 저놈도 콧대 세고 둘이 다 딱 붙어 공부해라 이러고 붙여놓은 겁니다. 한쪽에만 잘못하고 한쪽에는 잘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걸 보고 경험을 하고 있다면 너 또한 그러한 기운이 있고 그 안에서 찾을 게 있기 때문에 붙여놨느니라. 상대를 보면 나를 봐라. 이걸 거울 삼아 내 공부를 한다면 나의 엄청나게 지금 모르고 있는 모순을 네가 발견할 것이라. 그걸 끌어내야만 그때 네가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꽉꽉 차이 갖고 있으면 지독한 놈을 만났을까. 나도 꽉꽉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붙들고 막 아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 것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라. 절대로 상대를 남을 탓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내한테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이다. 내가 지금 무언가에 풀리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내한테 이렇게 행한다면 그걸 감사히 여기고 이 안에서 내가 공부할 것을 지금 찾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임을 알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더 어려움 속에서 더 고립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자꾸 몰아갈 것이니 지혜로운 자라면 인자역에서 풀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많은 걸 접하게 되는데 상대의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상대 얼굴을 이래 봐도 그렇게 관상적으로 뜯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항상 내가 인연을 만날 때는 좋을 때는 인연을 스스로 만나기 때문에 남의 끼 티가 보이지 않아요. 상대 끼 티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안 보이는데 언젠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인자 너가 너 꼬라지도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도 볼 때가 됐다. 내가 남을 본다라고 하면 너 자신도 돌이켜 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때 남에게 티가 보여요. 티가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다면 나도 티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의심스럽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들한테 말을 할 때도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갖듯이 상대들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요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내가 불만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다른 동료들도 내한테 불만이 있다고 정확하게 지금 메시지를 나는 받고 있는 겁니다. 내한테 그런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내가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 재료를 그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내한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응? 큰 사람을 하나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아래 사람들의 희생이 큰 줄 아느냐 이거죠. 그거는 아래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사람들을 한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고. 아래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그래 아래 사람이 힘이 들고 모순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내가 담당이 돼가지고 살지만 이 큰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한 사람만 깨우쳐준다면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패턴을 바꿔낼 수 있어서 나도 그게 공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깨쳐야 될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깨치지 못하고 자꾸 간섭만 하고 있으면 깨쳐야 될 사람이 깨치지 못해갖고 내 인생 또 헛인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한테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미운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야 되니 이제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인생이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신 탓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 갖고 욕을 해요. 그래서 욕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는. 이래서 우리한테 상대의 모순이 보이는 것은 내한테 공부 재료를 주고 있다. 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아주 깊이 겸손하게 그걸 보면서 내가 풀어내지 못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걸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의 공부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100일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조금 보이는 게 달라질 것이고 내가 3년, 1000일 기도하듯이 1000일을 내가 3년을 공부를 하면 이제부터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이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 고집이 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씩 해준 게 있어요. 내가 고집이 세다고 한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을 때가 되면 많은 인연들한테 조금씩 들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요걸 그냥 무시하고 나는 내 방법대로 계속 가니까 내 주위에 남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때는. 너는 참 고집이 세다고 이 소리를 한 명한테 시게 들을 정도가 될 때는 요때는 내 주위 사람들이 거짓 많이 떠났을 때라든지 내한테 그런 말을 안 한다라든지 표현을 안 하고 묻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내한테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 또한 왜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남아있고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되어버리느냐. 이 사람 또한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고집이 센 놈 옆에 있는 놈은 고집이 센 놈이에요. 요래갖고 이 사람이 남아있으면서 이때까지 있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한테 치주는 거니까 요럴 때는 친구가 몇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위에서 내한테 안 가르쳐줘서 지금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가 다 떨어지고 이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한 고집이 세고 나 또한 고집이 센 자들이 지금 모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내한테 무언가 노력을 안 하고 고집 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걸 아냐. 말은 들었는데 짜증나요. 왜냐하면 니도 고집 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우리가 같이 풀면서 논하면서 의논하면서 고집이 센 거를 끌어내면 지도 득되고 나도 득되는데 지는 나한테 고집이 맨날 시다근데 내가 보기엔 니가 더 세네 임마. 요래 되는 거거든. 요러니까 내 거를 내가 잡아내고 고치려고 노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 서로가 지금 맞대고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그냥 흘리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상대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를 반성을 할 때 상대가 안다라는 거죠. 근데 친구 같으면 아주 이제 오랜 친구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을 뜯어 고치려면 내 거를 빨리 봐야 돼요. 그러면 내 거를 발견을 해갖고 내가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합세되고 이 친구도 자기 것도 발견하게 돼요. 요래 갖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내 반성이 없이는 상대를 고쳐줄 수 없다라는 거죠. 상대를 논하기 이전에 니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고집 세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니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지금 보고 요걸 뜯어 고치면서 내가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다가갈 때 그 사람도 자기 거를 만져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칙이 3대7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잘 보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고집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주위의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고쳐줄 때 나는 내 거를 발견하게 돼가 있거든요. 왜? 니보다는 좀 약해 그래도. 그래서 항상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딱 떨어지는 말이 있어요. 너는 막 고집이 세. 니는 막 내보다 더 세잖아. 요 소리가 항상 맞추치거든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지적하는 니가 내보다 더 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반성을 하면서 잡아나가고 고쳐나가면서 노력을 할 때 나도 내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부모님과 자식들이 싸울 때, 요럴 때 보면 아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저놈은 고집이 세가지고 막 어떻게 요러거든요. 요때는 부모님이 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식은 그 소리 듣고도 뇌를 못 만지는 겁니다.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 부모님은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해갖고 뭐라 그래요? 그 갑과 을이대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이걸 지적을 하는 입장이고 나는 지적받는 입장이지만 고집이라는 건 부모가 더 셉니다, 지금. 그래서 자식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부모가 나의 고집을 잡아갖고 반성을 하면 자식한테 들어와서 내가 너무 고집이 셌단다.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구나. 언젠가 뭔가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엄마 내가 고집이 세서. 자식이 반성을 하거든요. 부모가 반성이 없으면 자식이 반성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안 보여 아예. 그게 이제 3대 7의 법칙이거든. 원래 잘못된 70%가 이것이 너를 반성을 하면서 상대를 같이 의논을 하게 되면 상대도 반성하게 되가 있는데 이 큰 기 내가 잘못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잘못을 한 거를 잘못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발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도 고집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해 줄 때, 너를 봐라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을 살리려면 네 거를 해결해야 그 사람이 산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부터 빨리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남을 고집스럽다라고 할 때 내부터 빨리 돌아봐야 된다. 근데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요렇게 하면 이해가 좀 순순히 잘 안 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에다가 돌 던지며 욕하는 거 있죠. 응? 욕하는데 왜 사회가 안 뚝뚝뚝 고쳐지느냐. 네가 욕하는 니는 이 사회에 뭘 잘하느냐를 지금 봐야 돼요. 사회를 나무려는 너는 지금 뭘 이 사회에서 잘하는가를 봐야 된다니까. 이거는 안 보고 사회만 자꾸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을 욕을 한다든지 저쪽 공무원을 욕을 한다든지 저쪽에 재벌들이 지금 잘못하니까 욕을 하면 네가 저 재벌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고 네는 사회에다 뭘 한 게 있냐. 대통령한테 네가 뭘 어떻게 해줬길래 네가 그만큼 지금 그 열을 올리냐 이 말입니다. 네 일이나 잘해. 네 일 잘하면 대통령도 잘해. 전부 다 자기 일은 잘 안 하는 게 전부 다 그 헐뜯기만 하니까 저게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총체적인 병이거든 이게. 내 거를 잘해야 내 삶이 좋아집니다. 내가 잘못해놔놓고 내가 어려워지니까 남을 탓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우리 국민들이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의 삶을 바르게 잡아서 그걸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 바르게 간다면 우리 국민은 아무것도 어려워지지는 않아요. 근데 내 거를 이렇게 잡아주지는 안 하고 맨날 사회에 이렇게 요런 거를 우리가 같이 공조해갖고 헐떡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내 삶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회학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